오늘은 이 작은 도시락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인지 분주한 도시에 사는 어느 부자의 평범한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묵묵히 홀로 아들을 키워온 노인 춘배.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홀로 지낸다. 굽은 손마디와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그의 삶이 고단했음을 역력히 말해준다. 구부정한 등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늙은 몸으로도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 아들을 기다린다. 아주 익숙한 듯 그는 매일 도시락을 만든다. 하지만 아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다. 사는 게 다 바쁘기 마련이지만 요새는 전화 한 통 오질 않는다. 몇 년 전 출가 후에는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도 아버지 춘배는 매일 도시락을 챙긴다. 이를 더 이상 힘에 붙여 못하게 된 그에게 아들의 도시락을 챙기는 일은 그에게 유일한 행복인 듯 했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도시락을 챙기던 옛 시절을 떠올린다. 도시락을 싸주던 민호는 엄마의 목까지 씩씩하게 해냈다. 병석에 누워 지내는 엄마를 오랜 시간 봐온 탓인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게 엄마의 빈자리를 잘 버텨주었다. 그늘없이 자란 아들놈이 기특하다. 민호의 엄마는 민호가 중학교 시절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 에휴, 뭐가 그리 급했나 이 사람아. 마음이 먹먹해진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주체할 수 없었다. 춘배는 아내를 보내고 민호가 힘들까봐 내색조차 못하고 살았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으려나 생각이 든다. 도시의 아침 소음. 아직도 밖은 어두컴컴하다. 새벽 5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시간. 낡은 시계가 새벽의 고요를 깨고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저 오래된 시계처럼 춘배도 몸시계에 맞춰 기상을 한다.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춘배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을 향해 느린 걸음을 옮긴다. 어제 씻어서 엎어놓은 작은 도시락통을 설거지 건조대에서 옮겨 식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엽니다. 오늘 반찬은 짜지 않게 볶은 멸치볶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 밥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꾹꾹 눌러 담는다. 공사 현장은 많은 노동이 필요한 직업이라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몸이 덜 축난다. 늘 같지만 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었죠. 그는 도시락을 싸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한 점심 한 끼. 행여 새벽 찬 공기가 도시락에 닿을세라 양팔로 감싸 안는다. 어린 민호를 끌어안듯이 민호를 품에 안아본 적이 까마득하다. 춘배의 아들 민호는 춘배가 40 넘어 얻은 유일한 피부치다.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바로 춘배를 따라 공사 현장에 나와 일하며 잔뼈가 굵은 탓인지 어린 나이에 소장이 되었다. 바쁘고 거칠게 사느라 아버지를 찾을 여유가 없었죠. 아버지, 바빠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 말이 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전화를 거는 것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춘배였지요. 그날도 춘배는 현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늘 그랬듯이 아들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인적이 없어 고요한 공원 벤치. 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오겠지 아암 오고 말고. 하지만 말끝은 흐려집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에 사람들이 한둘 모이고 지나가도 민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둑해진 공원, 소리 없이 도시의 불빛만 하나둘 켜졌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어느덧 고요해졌습니다. 춘배는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비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춘배는 다 식은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집 방향으로 몸을 옮깁니다. 돌아가는 길이 무겁고 아쉬운 듯 느리게 몸을 움직입니다. 문을 열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탁자 위엔 덩그러니 놓여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민호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도시락을 들고 해맑게 웃던 사진. 춘배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땐 내가 도시락을 챙겨줬지. 다음 날 아침, 매일 새벽 그러했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부엌으로 간 춘배는 다시 도시락을 쌌습니다. 잘 삶아 졸인 계란 장조림, 새빨갛게 새콤달콤 무친 무생채, 막 삶아 따끈따끈한 노란 감자. 하지만 이번엔 자신을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전에 자신을 위해 쌓아준 도시락을 기억하듯이 고개를 계속 끄덕이며 말이죠. 춘배의 얼굴에 깊이 박힌 주름이 실룩거리며 얼굴 한가득 미소가 번집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민호는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다급한 목소리.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민호는 머리가 아득해졌다. 심장 고동 소리가 귀 안에서 박동쳤다.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잠시 아버지를 조용히 응시하던 민호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그 옆 탁자 위 작은 도시락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흘려 쓴 글씨체는 분명 아버지가 쓴 글씨체였습니다. 내 아들 민호야, 일할 땐 밥 거르지 마라. 언제나 든든해야 한다. 사랑한다. 먹먹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민호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식지 않은 밥, 따뜻한 반찬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민호의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민호는 얼굴을 감싸쥐고 서럽게 어깨를 들썩입니다. 나지막히 민호는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은 말보다 손끝으로 남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도시락통 속에는 평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민호가 아버지의 도시락을 만들고 이제 성장한 민호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민호의 아버지 춘배. 그들의 도시락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은 먹었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